우리가 보통 첨단공학이나 정밀 설계라고 하면 네. 왜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나 MRI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하죠. 그쵸.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사진에 하얗게 선이 딱 나타나고 의사는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네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요. 모든 게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딛고 서 있는 이 땅속, 이 지하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약간 그 정밀하던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깜깜해집니다. 네, 갑자기 장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깜깜한 발밑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지방공학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주제를 펼쳐볼 겁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지방공학의 혁명적 변화를 다룬 14장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인데요. 우리의 미션은 단 8분, 8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땅 속의 불확실성이 첨단 3D 기술로 어떻게 해부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내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축물, 그러니까 땅 위로 화려하게 솟아오르는 마철루나 교량 설계는 이미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거든요. 위로 짓는 건 이미 마스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무거운 철근 덩어리를 버텨야 하는 발밑의 흙이나 안반은 철저히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오늘 다룰 기술은 그냥 건설업계 유행이 아닙니다.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아주 절박한 필수 생존 전략이에요. 와,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는 땅속을 어떻게 파악해 왔길래 이게 생존의 문제까지 된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1번과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존의 방식이 나옵니다. 보통 공사 현장 가면 땅에 막 파이프 같은 걸 박아서 깊게 구멍을 뚫잖아요. 시추 작업이라고 하던데 이게 제일 기본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파 내려가면서 상부 토사층이 어디까지고 안반이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 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우리가 지구 껍질을 전부 다 들춰볼 순 없잖아요.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구멍을 뚫어야만 해요. 50m나 100m마다 하나씩 뚫는 식으로요? 네네. 예를 들어 A 지점에 하나 뚫고 50m 떨어진 B 지점에 하나 뚫었다고 쳐보죠. 이게 기존 2D 단면 설계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그 50m 사이가 안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 엔지니어들은 A 지점에서 안반이 10m 아래고 B에서 15m 아래면 그냥 자를 대고 두 지점 사이를 비스듬한 직선으로 쫙 그어버렸어요. 이걸 선형 보관이라고 부릅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아찔한데요. 이거 마치 그 우리가 수박 살 때 양쪽 끝만 딱 2번 두드려보고 소리 좋네. 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르게 잘 익었을 거야. 이렇게 점선 그어놓고 맹신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수박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걸 지방공학에서는 불균질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땅속은 공장에서 찍어낸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자연이라서 자로 그은 것처럼 일정한 지층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푹 꺼진 협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2D 도면의 얄팍한 점선으로는 그 거대한 리스크를 절대 못 잡아냅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허술한 2D 설계로도 지난 100년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짓고 거대한 다리도 다 만들었잖아요.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게 한계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걸까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건물이 지금처럼 무겁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옛날에는 좋은 땅, 그러니까 튼튼하고 평탄한 땅을 골라서 지을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도심에 빈 땅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지금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GTX 터널을 뚫어야 하고 바다 메운 연약 집안에 100층짜리 빌딩을 세워야 하거든요. 대충 여유 두고 짓던 시대가 끝난 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극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점선으로 상상하던 공간을 수학적 데이터로 꽉 채우는 3D 빔 모델링이 필수가 된 거죠. 아하, 이제 3번에서 7번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집안 설계 빔 도입을 필수화했던데 여기서 파편화된 데이터를 3D 모델로 바꾸는 4단계 마법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 4단계를 거치면 죽어있던 데이터가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수집이에요. 시추 데이터나 지표면 굴곡 같은 가용한 기초 데이터를 싹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크리깅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 등장하죠. 크리깅이요? 그게 아까 말한 수박 겉 두드려서 속 유추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완전 다릅니다. 크리깅은 공간 지호 통계학 기법인데
쉽게 말해서 가까이 있는 흙들은 멀리 있는 흙보다 성질이 비슷할 거라는 수학적 확률을 쓰는 거예요. 아, 엔지니어 감으로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요? 네, 데이트의 통계적 확률로 가장 오차가 적은 3차원 국면 그물망을 쳐서 지친 경계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경계면이 나오면 세 번째 단계, 이걸 꽉 찬 부피를 가진 솔리드 모드로 만듭니다.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찰흙 덩어리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거대한 솔리드 덩어리를 수백만 개의 작은 깍두기 모양 격자로 잘게 쪼개는 3D 메쉬 작업, 즉 유한 요소망 생성을 합니다. 근데 왜 멀쩡한 덩어리를 수백만 개로 쪼개는 거예요? 컴퓨터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야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덩어리 전체 움직임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조그마한 정육면체 하나하나에 역학 공식을 주면 1번 격자가 눌렸을 때 2번이 어떻게 밀리는지 연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수학 방정식이 연결된 연산장치네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슬라이드 보니까 LOD 300 의모화라는 낯선 숫자가 나오는데 청취자분들도 이거 그래픽 해상도 같은 건가 하실 것 같거든요. 시각적 화려함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겉모양만 3D로 만든 게 LOD 200이라면 LOD 300은 그 메쉬 조각 하나하나에 흙의 마찰각, 점착력, 탄성계수 같은 역학 정보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LOD 300은 사람으로 치면 그냥 플라스틱 마네킹이 아니라 이름표에 혈액형, 성격, 주민등록번호까지 싹 다 적혀 있는 완벽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인 거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우스를 클릭만 하면 30m 아래 흙이 100톤 하중 받았을 때 몇 밀리미터 눌리는지 바로 계산되는 진정한 엔지니어링 모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음 8번과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2D와 3D의 결정적 차이로 3차원 간섭 검토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건물을 지을 때 땅속 깊이 수십 개의 기둥, 파일이라고 하죠. 그걸 박는 기초 공사를 하는데요. 2D에서는 안반이 예쁘게 평평할 줄 알고 설계했는데 막상 파보면 안반이 심하게 경사져서 기둥이 붕 뜨거나 부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땅속을 안 보고 막 박았으니까요. 하지만 3D 모델이 있으면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건물을 지어보고 기둥을 박아보면서 안반이랑 충돌하는 걸 시공 전에 미리 소수점 단위로 다 잡아낼 수 있죠. 시공 전에 오류를 다 잡는다. 좋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딴지를 걸어볼게요. 슬라이드 9번에 업무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기 집중이죠. 솔직히 말해서 크리깅 분석에 수백만 개 3D 격자 만들고 이거 다 엄청난 시간하고 비싼 인력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업계 마진도 적은데 포크레인 한 대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약간 책상머리 공화가 아닌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그 초기 비용 때문에 도입을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 후반부를 보셔야 합니다. 시공 단계로 갔을 때 수직으로 솟구치는 붉은 선이 있어요. 아, 뭔가 확 올라가네요. 그게 바로 설계 변경이랑 재시공 비용입니다. 초기 비용 아끼겠다고 2D 도면 들고 땅 파다가 중간에 거대한 지하 수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 공사 완전 올스톱이네요. 맞아요. 공사 멈추면 하루에 수천만 원씩 크레인 대여료, 인건비 다 날아가고 기초 설계 다시 해야 합니다. 초기에 3D 모델링하는 비용에 수십, 수백 배 손실이 터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세게 맞아서 나중에 중환자실 가는 수천만 원 병원비를 아끼는 거군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보험의 퀄리티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0번과 1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차율 기준 같은 게 나오네요. 네, 엉터리 3D를 막으려고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차율 10% 이내라는 기준을 못 박았습니다. 10% 오차율이요. 집안공학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밀도인지 감이 좀 안 오는데요. 10m 깊이를 파고 들어갈 때 실제랑 모델의 오차가 1m도 안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 남성의 한 걸음도 안 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눈에 안 보이는 지형을 파악하라는 거죠. 아, 10m 아래를 한 걸음 차이로 맞춘다고요? 엄청나네요. 근데 아무리 수학이 발달해도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자료에 숨겨진 토사층, 그러니까 히든 소일 렌즈 문제가 나오던데요.
시추공 사이에 연약 지반이나 싱컬이 쏙 숨어 있으면 데이터가 아예 없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맞추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인공지능, AI가 등판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추의 한계를 깨려고 땅속에 진동이나 전기를 쏘는 물리 탐사를 하거든요. 박쥐가 초음파 쏘는 것처럼요. 네네. 근데 그 파동 데이터가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인간이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만 건의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그 물리 탐사 시그널을 분석해서 여기 지진파가 살짝 느려지는 걸 보니 점토층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오, AI가 땅속 엑스레이 판도그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AI 덕분에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낼 신뢰도를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신뢰도가 85%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비 올 확률 85%라고 하면 무조건 우산 챙기잖아요. 무조건 챙기죠. 반대로 생각하면 100층짜리 빌딩 짓는데 발밑에 치명적인 싱크홀이 숨어있을 확률이 아직 15%나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15%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건물이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100%가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공학은 확률론적 리스크 관리거든요. 땅속을 100% 안다는 건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다 파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과거 ED 시절에는 불확실성이 50%가 넘었어요. 눈 감고 지뢰밭 걷는 수준이었죠. 그걸 85%까지 시야를 확보한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 15%는 어떻게 하느냐? 설계할 때 안전율을 넉넉하게 주고 공사 중에는 실시간 계측 센서로 2중 3중 방어막을 칩니다. 100%를 고집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대신 85% 예측에 15% 실시간 대응으로 완벽을 기하는 거군요. 네, 그 실시간 대응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에서 1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대망의 집안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근데 그 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짜증나는 장애물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전 세계 건설업계의 두통거리였죠. 보통 IFC라는 국제 표준 포맷을 쓰는데 이게 기둥이나 문짝 같은 규격화된 건축물 위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흙은 깍두기처럼 모양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진흙탕 같은 데이터를 각진 문짝 폼에서 억지로 넣으려다 보니까 컴퓨터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 특화 표준인 IFC-기오테크닉스 같은 걸 도입해서 뻥 뚫린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준 겁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 집안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네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현실에 땅속과 똑같은 쌍둥이를 컴퓨터에 만드는 건데 핵심은 멈춰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땅을 파기 시작하면 센서들이 지하수 수압이나 진동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럼 공사 시작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게임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옛날엔 예측대로 공사해 하고 끝났는데 디지털 트윈은 방금 센서 보니까 흙이 더 가라앉았어. 당장 수치 업데이트해서 내일 붕괴 확률 다시 계산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그 실시간 교통 상황이랑 사고 소식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장 안전한 길 알려주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아요. 공학 용어로는 그걸 역해석이라고 부르죠. 단순한 예쁜 3D 지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내비게이션이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이야기 짧게 요약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고 점선을 긋던 2D 시절을 지나 LOD 300 수준의 꽉 찬 3D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프론트로딩 투자로 엄청난 재시공 폭탄을 막아낸 걸 확인했고요. AI 기술로 불확실성을 통제하면서 숨은 지뢰도 찾아냈고 마침내 실시간 현장 데이터랑 호흡하는 집안 디지털 트윈까지 도달했습니다. 수학과 데이터로 땅속을 투명하게 만들어낸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일상의 인프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엔지니어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내일 아침 출근길에 교량 위를 운전하실 때 발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땅속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여러분의 안전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요. 자, 끝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긴장되는데요. 만약 이 디지털 트윈과 AI가 극도로 발전해서 땅속 리스크를 99.9% 완벽히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면요. 그때 도심에서 싱크홀 사고가 난다면
우린 이걸 여전히 자연재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무시한 명백한 인재,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까요? 어우,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인간의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아주 뼈아픈 역설이네요. 전문가로서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 기술이 자연을 정복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넘어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발 아래 든든한 땅을 느끼며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안전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세요.